유태인 선생님은 1955년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수업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 배운 거죠. 그 북청의 그 사투리, 그리고 날카로운 그 표정, 그 언어의 어떤 그런 특이함, 이런 것들이 그때 학생들한테 굉장한 이슈가 됐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입시를 위한 이제 대생 공부를 했어요. 내가 레슨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 어떤 대상에 대한 표현을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그런 이야기. 전체를 보라. 그 전체를 보되 전체를 본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꼴, 전체적인 꼴. 꼴에 대한 크기를 항상 생각해라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덩어리에 대한, 꼴에 있어서 하나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에 대한 어림풋한 그런 느낌을 먼저 찾아내라. 그런 거였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건 일인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묘한 어떤 이야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택열 선생님 그 작업실, 조그만 작업실에 들어가면 이제 방에 선생님 작품을 걸어 놓고 그 주변에는 저 책들이 많이 이제 꽂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술 수첩하고 예술 신조라고 하는 일본 잡지 전문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걸 볼 수가 없고, 왜냐하면 방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끔 선생님이 읽으시다가 그 테이블에 올려놓은 책 보고 이제 기웃기웃 하는 그 정도였는데요. 대학을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방문을 하니까 그 구조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안에 있던 책들이 다 바깥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술 수첩하고 예술 신조 같은 책을 이제 마음껏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제만 그런 줄 알고 있더만은 다른 그 학생들도 그 미술 수첩하고 예술 신조에 대한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술 수첩은 일본에서 50년대와 60년대 실험 미술을 주로 다루었고, 예술 신조는 굉장히 미술사적인 지식을 많이 다루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하나는 전위미술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학술적인 책이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책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 곳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 도서관의 예술 신조와 미술 수첩을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도 책을 읽을 때 항상 제가 그 경험에 입각해 가지고 하나의 현실적인 어떤 그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서적을 읽는 반면에 또 그거 이면에 굉장히 학술적인 책을 또 찾아가지고 같이 겸비하는 이런 체질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기독령 하면서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읽어보고 하면서 느꼈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유택열 선생님의 작업 세계는 대개 보면 50년대 말에 앙푸르멜 미술로부터 해서 60년대 초반, 그리고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후반, 그리고 70년대 후반에서 80년, 90년대까지 이 세 시기로 이렇게 나누는데, 첫째 시기는 앙푸르멜의 경향의 작품이고, 두 번째 시기 60년대 중기부터 70년대 후반까지는 대개 옵티컬 아트라든가 팝 아트, 그리고 미니멀 아트 같은 이 경향을 띠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주로 이제 부적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한편으로 미니멀적인 요소도 있기도 하지만 다시 이 앙푸르멜의 행동 미술, 즉 잭슨 폴록이라든가 데쿠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서예적 추상을 통해서 추상 미술로 옮겨갔던 그런 앙프르멜적인 작품의 경향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의 작품은 앙프르멜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80년대의 그 앙프르멜의 경향, 어떻게 보면 행동미술, 이게 액션 페인팅의 그 근원을 두고 있는 서체 추상적인 미술의 세계가 가장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무속적인 내용을 회화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양반 하도 고집이 세가지고 이 서울이나 이런 그 큰 화단에 아예 그냥 발을 안 붙이려고 했어요. 옛날부터. 그분은 그분대로 했던 그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그하고 나가면 무관한 거다. 예술이란 거는 어디든지 장소성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글쎄 뭐 거기 가서 내를 보여준다는 거는 그 슬픈 그런 그 자기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그걸 관심을 안 갖고 있다. 그리고 또는 그런 화단의 어떤 그런 일들에 내를 던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와서,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스러운 자기의 생각이 여러 사람들 만남으로 해서 무뎌지고, 그 비교를 통해서 약해지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그 아니겠냐 이거죠. 그런 생각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짐작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 80년도쯤 그 고향에서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서울 가서 전람회 하겠다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내가 애한테 했어요. 그래서 나 그때 굉장히 그걸 아주 그 특이하게 생각했는데, 그동안 쭉 거부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그때가 이미 이제 자기의 어떤 작업 세계, 예술 세계가 나름대로 자신 있게 이제 정리되고, 그리고 이젠 뭐 다른 어떤 그것도 나를 어떻게 뭐랄까 좀 속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기는 이제 지났다. 이제 나도 당당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라와서 바로 그 이제 그 문해진흥원 이제 미술회관이죠. 미술관은 아니지만은 일반 갤러리나 미술관하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그 상대 공간도 좋고, 그때는 그 미술회관에 전시한다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럴 때였어요. 초기 때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 장소는 아마 충분히 이분의 종합적인 그런 작품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 1층, 2층이 다 그 넓어요. 그래서 그걸 관장하고 이제 협의해가지고 이제 얻게 됐습니다. 초대전으로 진행하자 이래서. 그래서 그 협의해가지고 날짜도 정하고 모든 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통보를 하게 되고, 난 기쁜 마음으로 그걸 이제 그 진행을 이제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꼭 하고 싶다고 했는데 해외전도 그것도 뭐 꽤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7, 8년 이후에 그 파리에 연결된 그런 전시를 했는데, 난 그게 81년에 그 전시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용기를 얻고 더욱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적에서라고 하는 작품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90년대 그려져서 되게 최근의 말기의 작품이
아닌가. 그리고 따라서 무속이라고 하는 주제도 말년의 주로 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출발부터 무속을 주제로 해서 현대미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보면 앙푸르메의 작품을 보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상흔, 아픔, 비참함, 그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실존적인 상황을 그 앙푸르메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또 하나 놓으면서 뭐 카니발이라든가 뭐 부적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 80년대 넘어오면서 이 서체추상과 같은 작업인데, 이 서체추상은 언뜻 보면은 사람들이 서예적인 어떤 형식에서 빌려온 것이 아닌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뒤다 보면 그런 어떤 흐름, 선적인 흐름, 불기적인 흐름 이런 것은 인간이 죽고 난 뒤에 혼을 그린 겁니다. 혼기예요. 그래서 서체 추상, 특히 이제 추사체는 하나의 방편이고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은 죽은 혼기를 어떻게 부르고 달래고 물리치고 하는 무속적인 의식, 공간 의식 같은 그런 행위를 앙푸르메적인 것으로 푸른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94년에 이제 2년인가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림이 이제 크게 변화합니다. 근데 그때는 선생님께서 직접 무당이 되시는 거죠. 이게 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스스로 이렇게 그 의뢰를 행하면서 그 치유를, 사모님의 치유를 비는 그런 무속적인 행위의 흔적이 그 작품으로 이제 나오고, 94년에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혼을 부르는 거예요. 죽은 사모님의 혼을 부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무속을 행하는 거예요. 무속 행위를 하시면서 그 흔적으로 작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무속을 이미지적으로 회화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말년이 되면 실제적으로 선생님의 삶이 무속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흔적으로서의 예술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근원적으로 이 발전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그리고 70년대 넘어서면서 미술협회에서 이제 앙대팡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미술을 접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어요. 그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 많이 집중하고 그랬던 시기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80, 70 말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현대미술제라든지 뭐 에꼴드 서울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미술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중앙의 그런 미술 그 운동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새로운 미술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젊은 사람들, 아니면 그 속에 진입하고자 하는 많은 작가들, 이런 분들이 많은 그 양식을 가지고 그 시대를 점유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같은 시기지만 유태인 선생님도 지역에서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 샤먼적 의식이나 그런 무속적 그런 문제라든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시적인 미술의 문제, 이거는 아주 그냥 가장 기초적이고 독창적인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기서도 80년대 중앙에 있었던 그 움직임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흔적이에요. 흔적이고 어떤 유물론적 전통적인 거에서부터 또 한편은 한국적인 거 뭐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뭐 동양화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걸 구사하고, 서양화 같은 경우에서 그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앵포르메이라든지 뭐 주장 표현주의 그런 걸 다 넘어서 그 새로운 그 어떤 문제를 그 자연관을 통해서 이제 막 구사를 한 때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술의 역사라는 건 굉장히 짧잖아요.
그 60년대에 있었던 그런 유파들이 우리는 보지도 못,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었고 그런 게 80년대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에서부터 헤어나기 위해서 무단한 그런 노력을 했던 때거든요. 그럼 같은 거예요. 유태경 선생님도 나중에 보면 지역에서 했던 그런 일들이 먹거림이라든지 무속의 어떤 부적이라든지 이런 그 타이틀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보면은 굉장히 전위성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그 샤머니즘을 이야기하지만은 토속 신앙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속에는 순수한 자연관이 개입됐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요. 50년대 그 무속적인 내용을 카니발이라도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앙푸르멜적인 작품을 그렸을 때는 약간 구성적인 그 추상적인 구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60년대에서 70년대에 가면 삶의 이전의 세계 또는 삶 이후의 세계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어떻게 드러내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돌맨 그 시리즈를 보면 그 허공에 막 그 물감을 이렇게 중첩시켜 이게 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운을 드러내려고 막 했다든가 이런 작품에서 나중에 이제 서체추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작품을 처음 보거나 잘 모르신 분들은 작업 세계가 단절돼서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는 사람들 들어있는데 실제로 내면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문제의식 속에서 추구해 오는 모든 과정이 작품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감상을 할 때 이 유택열 선생님의 작업의 참모습이 본래 예술 세계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